차가운 심장을 가진 억만장자가 아들의 약혼녀에게 잔혹한 시험으로 사랑을 증명하도록 강요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평생 그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침 햇살이 김태준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 사무실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62세의 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이 정복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은 금으로 변했습니다. 글쎄요, 거의 모든 것이죠. 김태준의 눈은 책상 위 은색 액자로 향했습니다. 액자에는 아들 김희찬, 김아이찬의 졸업식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김태준은 그의 눈 속 슬픔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그의 아내 김민주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준 회장님, 그의 비서 박선영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드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김태준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희찬이 들어왔습니다. 성공한 은행가가 되어야 할 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김태준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흥분으로 몸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김희찬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합니다. 김태준은 속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결혼? 누구와? 서민지입니다.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빠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게 되면 아는 거죠. 김희찬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아버지. 아름답고 똑똑하고 좋은 가정 출신입니다. 아버지도 좋아하실 겁니다. 김태준은 서씨 가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부자가 된 집안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해운 회사는 2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걱정하게 만든 것은 그의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빨리 사로잡은 이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네, 아들아.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거야? 김희찬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서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조심하기를 바랄 뿐이다. 김태준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시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그건 달랐습니다. 그때는 어리고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32살입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희찬은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다음 주말에 저택에서 약혼 파티를 합니다. 제대로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김희찬이 떠난 후 김태준은 가죽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 것과 같은 본능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선영 씨, 서민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세요. 모든 것이라고요. 그 후 며칠 동안 김태준은 서민지에 대한 보고서에 파묻혔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홍보 분야에서 일했으며 존경받는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회사가 몰락한 후 어떻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혹은 어떻게 김희찬을 만나기 3개월 전에 최고의 홍보 회사를 그만두었는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약혼 파티는 김태준 저택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렸습니다. 김태준은 구석에서 서민지가 전문가처럼 방을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빨간색 디자이너 드레스는 모든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 초록색 눈, 그리고 누구든 매료시킬 수 있는 미소. 그러나 김태준은 그 미소가 결코 그녀의 눈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온 리수정이 그의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김민주의 죽음 후 김희찬을 키우는 것을 도왔고 김태준은 누구보다 그녀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정 씨? 이수정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의 바릅니다. 항상 부탁드립니다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김희찬 씨가 보지 않을 때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표정이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서민지가 손님 중 한 명이 한 말에 대해 웃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김희찬의 팔에 소유욕 어린 듯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녀를 마치 달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이수정은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계획이세요, 김태준 회장님? 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태준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서민지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 이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를 감시하시겠다고요? 김태준 회장님, 그건 미친 짓이에요. 감시가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김태준은 파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서민지는 이제 거대한 약혼 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카인 최민수, 초이민수를 가정부 직원에게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조카 중에 최민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수정은 항의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태준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내일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서민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김태준은 서재에 서서 벽난로 위에 있는 김민주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그녀의 조용한 이미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면 그저 통제적인 늙은이일 뿐일까요? 초상화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김태준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고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테두리가 있는 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이저 수술을 받기 전에 착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변장의 첫 번째 부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최민수라는 청소부가 되는 세부 사항을 계획하면서 김태준은 단순히 아들의 돈을 노리는 금 파리꾼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가 옳다면 그의 아들은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틀렸다면 그는 아들의 신뢰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김태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작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수백만 달러 이상의 위험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김태준 회장님. 이수정은 그의 머리카락에 회색 염색약을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택 지하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고 김태준은 최민수라는 청소부가 되는 첫 번째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 얼마나 더 걸리죠? 김태준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두통이 왔습니다. 아름다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수정은 약간의 즐거움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태어 못생겨 보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준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는 이미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안경은 그의 얼굴을 바꿔놓았고 회색 머리 염색은 그를 10살 더 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연습을 했고 할인 매장에서 산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수정은 그의 머리카락을 헹구면서 말했습니다. 최민수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온 제 조카입니다. 결혼이 파탄나서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씨. 김태준은 몇 주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습니다. 이사회는 그가 티베트에서 한 달간 명상 수련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성격과 맞지 않아서 아무도 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이유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7시에 출근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원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 8시에 주방 직원이 옵니다. 이수정은 그에게 거친 수건을 건넸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일어섰습니다. 그의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서민지의 일정입니다. 이수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보통 10시쯤 도착합니다. 김희찬 씨가 여기 머물 경우 아침 식사를 합니다. 결혼 전에 이사 오려고 했지만 김희찬 씨는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착한 아이군. 김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그의 아들에게는 아직 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로 동쪽 날개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수정은
계속했습니다.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수정은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 고인이 된 아내의 사진, 가족 역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태준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민지는 그 오래된 사진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우리법시에 최민수라는 청소부는 첫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관리 책임자인 박철수, 파크, 최열수는 그에게 간단한 투어와 임무 목록을 주었습니다. 김태준은 아무도 그를 2번 보지 않는 것에 놀랐습니다. 유니폼과 올바른 태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는 도서관 밖 복도를 닫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민지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민지는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태준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지 않아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은 순진해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는 소중한 아들을 행복하게 보고 싶어서 다른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영적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쯤에는 너무 늦을 겁니다. 김태준은 걸레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찾기만 하면 돼. 남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기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김민주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김태준은 거의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김민주의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김태준은 재빨리 걸레질을 계속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민지는 그를 힐끗 보지 않고 지나쳤지만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은발의 남자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는 요구했습니다. 최민수입니다, 선생님. 김태준은 몇 주 동안 연습했던 미국 중서부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청소부입니다. 오늘부터 일합니다. 그 남자는 잠시 더 그를 쳐다보다가 복도를 따라 서민지를 따라갔습니다. 김태준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대전화, 저렴한 폴더폰, 그의 평소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를 꺼내 이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은발, 고급 양복 60대 정도. 몇 분 후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진우입니다. 서민지의 삼촌입니다. 해운 회사를 파산시킨 사람입니다. 김태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김민주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 질문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김희찬이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은 괴로워하고 산만해 보였습니다. 김태준은 자신이 먼지를 털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식물 뒤에서 김희찬이 복도를 서성이며 전화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알아, 김희찬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자,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김태준은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서민지와 그의 삼촌이 김민주의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이제 김희찬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무슨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을까요? 그날 저녁 근무가 끝난 후 김태준은 자신의 신분을 위해 임대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은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으로 아팠지만 그의 마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노트를 열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서민지와 서진우는 김민주가 기록한 것을 찾고 있다. 2. 김희찬은 김민주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3. 마감 시간이 있다. 제가 수련해서 돌아올 때쯤에는 너무 늦을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돈 많은 집안에 시집 가려는 금파리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주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의 죽은 아내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기꾼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훨씬 더 어두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온 세계의 부재중 전화, 모두 긴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그것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최민수,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의 근육은 저택의 서비스 계단을 오르면서 항의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청소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걸레 자루 때문에 마찰로 인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최민수, 주방에서 로사가 불렀습니다. 그녀는 요리사 조수였고 최민수가 도착한 이후로 그에게 어머니 같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케어피가 막 나왔으니 마시고 싶으면 마세요.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최민수의 겸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서비스 지역이 진정한 정보가 흐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렴한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따르면서 그의 평소 고급 도자기와는 전혀 다른 두 명의 하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민지 씨가 또 오래된 창고를 뒤지는 것을 보셨어요?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이번 주에 세 번째예요. 정미숙 씨가 어젯밤 자정에 그녀를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김태준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정미숙은 야간 가정부였습니다. 결혼식 영감을 얻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정에 먼지 쌓인 낡은 상자에서 영감을 찾겠어요? 김태준은 그 창고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김희찬은 오늘 점심에 서민지의 부모를 데려올 것이었습니다. 김태준이 그렇게 중요한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식당 창문을 청소할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그는 김희찬이 서재현과 서영희, 서영후이를 환영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재현은 불안해 보였고 끊임없이 옷깃을 만지작거렸고 서영희의 미소는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군요. 서영희는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감정하는 것처럼 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김희찬 씨, 가족이 여러 세대 동안 살았죠, 그렇죠? 4대째입니다. 김희찬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증조부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재현은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와 사업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김태준은 서민지가 아버지에게 경고하는 듯한 눈짓을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는 명상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찬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너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가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참 편리하군요. 서영이는 중얼거렸고 곧바로 아니,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준은 창문을 닫고 근처의 골동품 캐비닛 먼지를 털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서재현은 말했습니다. 김희찬, 내 아들아, 내가 언급했던 투자 기회에 대해 생각해 봤는가? 서민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사업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서재현의 눈에 굶주림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김태준은 창고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하인들의 방에 있었고 수십 년의 가족 역사로 가득 찬 작은 방들의 미로였습니다. 그는 서민지가 뒤지고 있던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앨범, 오래된 서류, 김민주의 개인 서류. 한 앨범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민주의 죽음 1년 전쯤의 자선 갈라 사진이었습니다. 한 사진에서 김민주는 서진우, 서민지의 삼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다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김민주는 화가 났었지만 왜 그랬는지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진을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김민주가 서재에 앉아 책상에 앉아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노소의 장식이 있는 독특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가둔 채로 두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그는 그것을 찾아보았지만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김태준은 앨범을 놓칠 뻔했습니다. 서민지는 문간에 서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 중입니다, 부인. 그는 급히 말하며 변명으로 가져온 깃털 먼지떨이를 가리켰습니다. 박철수 씨가 이 방들이 손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서민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에 있는 앨범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보입니다. 네, 부인, 죄송합니다, 부인.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서민지는 앨범을 집어들고
김민주와 그녀의 삼촌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부인.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오래전입니다. 서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대로 청소하세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김태준은 몇 분 기다린 후 따라갔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서민지가 평소 휴대폰을 사용하는 자리 근처에 걸레질을 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상자는 어딘가에 있어야 해요. 김민주는 그것을 없애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김희찬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어머니처럼 너무 순진해요. 결혼식까지 3주 남았어요. 찾아내요. 김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석을 돌아오던 김희찬과 마주쳤습니다. 청소 용품들이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찬은 즉시 몸을 숙여 물건을 줍는 것을 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최민수입니다, 회장님. 최민수 밀러입니다. 맞아요, 이수정 씨, 조카분이시죠? 김희찬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님께서 여기서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용품들을 줍는 동안 종이 한 장이 김희찬의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김태준은 김희찬이 그것을 잡기 전에 오래된 필체처럼 보이는 것을 흘끗 보았고 김희찬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김희찬은 종이를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가족 일입니다. 김태준은 그의 아들이 긴장한 어깨로 서둘러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종이는 오래되고 누렇게 변색된 것 같았습니다. 김민주 시대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은 그의 작은 아파트의 안전한 곳에서 이수정과 만났습니다. 김민주 씨의 장년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특히 노소의 장식이 있는 나무 상자에 대한 어떤 것이든요. 이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상자요?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아세요? 김민주 여사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이수정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삶이 망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죽기 전날 밤 그녀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만 거짓말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은 가슴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김태준은 그 끔찍한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김민주는 밤에 계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후 김태준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요? 김태준은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김민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저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중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합병으로 너무 바빠서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죄책감은 20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그의 위장에 뜨거운 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상자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가 청소 카트를 조용한 복도로 밀고 가자 도서관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에 혼자 앉아 오래된 편지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김희찬이었습니다. 김태준의 마음은 아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최민수라는 청소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일부러 카트로 소리를 내어 김희찬이 진정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 최민수 씨. 김희찬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희찬은 일어섰고 김태준은 그가 편지를 책에 끼워 넣고 선반에 다시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책인지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기대, 김민주의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최민수 씨, 김희찬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수정 씨 조카분이시죠? 그녀가 제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김태준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몇 번요, 회장님. 그녀는 김민주 여사님이 친절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김희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끔은 그녀가 너무 친절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했죠. 그는 충혈된 눈으로 김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무언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가끔은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게 더 쉬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무언가를요. 그녀가 죽던 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요. 김희찬은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망칠 거예요. 김태준이 대답하기 전에 그들은 단단한 나무 바닥에서 하이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민지였습니다. 쥐아기야, 여기 있었어? 그녀는 문간에 나타났고 디자이너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희찬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그리워서요. 서민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김태준은 그녀의 눈이 김희찬이 편지를 숨긴 책꽂이를 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 자기야. 어머니가 여기 없다는 게 힘들다는 거 알아. 결혼식에 어머니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그녀는 그의 팔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행복해 하실 거야. 김희찬의 어깨 너머로 서민지의 눈은 김태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계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죠? 잠시만 우리 둘만 있게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부인. 김태준은 카트를 밀고 나갔지만 충분히 가까이 있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찬아, 자기야. 서민지의 목소리는 진지해졌습니다. 생각해봤는데 결혼식을 연기하는 게 어떨까 싶어. 뭐라고요? 왜요? 글쎄, 네 아버지가 자리에 없고 너는 분명 어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모두가 더 나아졌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떨까 싶어. 김태준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종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김희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미 초대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서민지 씨,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당신이 기다리고 싶은 이유라도 있나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니야, 자기야.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나중에 그날 아침 김태준은 서진우의 검은 벤츠가 저택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은발의 남자는 서민지가 정원에서 그를 만났을 때 초조해 보였습니다. 김태준은 근처의 울타리를 다듬기 위해 자리를 잡고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애썼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서진우는 말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2주 후입니다. 알아요, 서민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망할 상자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찬이 이상하게 행동해요. 어머니에 대한 무언가를 찾았어요. 김민주, 서진우는 창백해졌습니다. 무엇을 찾았다는 거죠?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속도를 내야 해요.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김태준은 혼전 계약서와 긴급 상황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준은 김민주의 옛 서재, 이제 김희찬의 집무실의 창문을 청소하던 중 책상 뒤 나무 패널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패널이 다른 패널과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조사하고 있을 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청소용품을 잡고 붙어있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민지는 김태준이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 서진우보다 어리고 비싼 정장을 입은 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녀의 서재였어요. 서민지는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언가를 숨겼다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상자가 여기 없어요.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곳을 다 찾아봤어요. 그럼 다시 찾아봐요. 그 서류 없이는 모든 것이 무너져요. 서민지는 방을 서성였습니다. 20년 전 김민주는 모든 사람을 망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대신 그녀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알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계획 B로 넘어가요. 역사는 때때로 반복됩니다. 사고는 일어납니다. 김태준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민지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위협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떠난 후 그는 이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야 해요. 긴급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수정의 휴식 시간 동안 정원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김태준이 들은 것을 말했을 때 그녀는 다시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디오스 미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김태준 씨,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민주 여사님께서 다른 선택이 없을 때만 밝히라고 약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녀가 죽던 날, 그녀는 저를 그녀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서간에 그들의 해운 회사에 대해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만한 것입니다. 김태준은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당신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열쇠를 숨겼습니다. 김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에? 예배실에, 십자가에, 길 3번째 역에. 이수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태준 씨, 조심하세요. 김민주 여사님, 저는 그녀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러 갔을 때 저는 그녀의 서재를 나가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은발의 남자를요. 김태준은 땅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가 김민주가 죽은 날 저택에 있었던 것일까요? 김희찬은 알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는 그날 밤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그가 예배실에서 십자가의 길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태준은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열쇠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이수정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태준 씨, 잠깐만요. 또 있습니다. 당신이 물었던 그 나무 상자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본 것은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김민주 여사님은 서진우 씨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러 갈 때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최민수라는 청소부로서 그는 저택의 모든 곳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가 십자가의 길에 접근했을 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3번째 역, 예수께서 처음으로 넘어지심. 얼마나 적절한가. 김태준은 쓰라린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 뒤에 손가락을 넣고 금속성의 것을 만졌습니다. 열쇠였습니다. 뭘 찾으세요? 김태준의 심장이 거의 멈췄습니다. 김희찬이 문간에 서서 저녁 빛을 등지고 실루엣을 드리웠습니다. 그냥 청소 중입니다, 회장님. 김태준은 재빨리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한 걸 알아요? 김희찬은 예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정 씨는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딘가 익숙해요. 김태준의 마음이 빨리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할까요? 그가 결정하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이찬아,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서민지는 그의 뒤에 나타났고 붉은 저녁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묻고 싶은데 김희찬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서민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내 어머니를 위해. 김태준은 김희찬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아들은 여전히 김민주처럼 너무 순진했습니다. 기도는 제가 혼자 할게요. 김태준은 말했고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지의 날카로운 눈은 그의 손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게 뭐야? 그 조각 뒤에서 뭘 가져갔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인. 그냥 먼지. 손을 보여줘. 서민지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예배실 문이 다시 열렸고 서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습니다. 서민지, 그들이 알아. 이사회가 모든 것을 알아. 그는 김태준과 김희찬을 보고 멈췄습니다. 서진우 삼촌? 김희찬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우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 조각 뒤에서 찾은 것을 내놔. 지금 당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최민수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치지 마. 서진우는 총을 꺼냈습니다. 김민주는 20년 전 여기에 무언가를 숨겼고 나는 그것 없이 떠나지 않을 거야. 서민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진우 삼촌, 뭘 하는 거야?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야. 서진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귀한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김희찬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가 무엇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죠. 그녀는 밀매에 대해 알아챘어요. 서진우는 침을 뱉었습니다. 합법적인 선화 증권 사이에 숨겨져 있었죠. 그녀는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을 망칠 거였어요. 밀매요? 김희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간의 해운 회사가 사람들을 밀매하고 있었다고요? 장사였어요. 서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우 수익성 좋은 장사였죠. 김민주가 탐색하기 시작할 때까지 서류 증거를 찾았어요. 그녀는 경찰에 가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죽였군요. 김태준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고였어요. 서진우의 총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서류만 원했어요. 그녀가 저항했고 계단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죽이려는 거야? 김희찬의 목소리는 역겨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민지 씨가 제게 회사 재건에 투자하라고 압박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밀매를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서민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밀매에 대해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조사를 조용히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어요. 서진우 삼촌은 김행임 그룹의 해운 부문을 장악하면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말 그만해. 서진우는 소리쳤습니다. 그는 총을 김태준에게 직접 겨누었습니다. 열쇠, 지금. 김태준은 그의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고통과 배신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말했지만 최민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안경과 회색 가발을 벗었습니다. 김민주가 무엇을 찾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제가 보여드리죠. 아버지? 김희찬은 충격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태준? 하지만 당신은 티베트에 있어야 했잖아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태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겨누어진 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김민주도 우리 아들을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서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아들의 신뢰를 조금씩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김희찬에게 돌아섰습니다. 속임수에 대해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남겼다. 마침내 정의를 가져올 무언가를. 상자. 서진우는 말했습니다. 어디 있지? 김태준은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네가 집을 수색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녀는 네가 결코 찾지 못할 곳에 그것을 숨겼어.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곳에 말이야. 갑자기 이수정의 목소리가 예배실 입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2명의 경찰관이 총을 겨누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이수정이 있었습니다. 서진우 씨가 총을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서진우를 수갑으로 채우자 김태준은 그의 아들에게 돌아섰습니다. 상자는 네 어머니 묘소에 있다. 그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그곳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희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찾은 편지, 어머니는 끔찍한 것을 발견했고 무서웠다고 썼어요.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김태준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침내 그녀의 살인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서진우를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민지는 혼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찬아, 정말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너를 사랑했어. 그냥 그만해. 김희찬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스스로와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 밤 늦게 김태준과 김희찬은 서재에 서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마침내 열린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사진, 선화증권, 20년간의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생각나. 김희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우리는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김태준은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니? 속임수에 대해 김희찬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상한 걸 아세요? 지난 몇 주 동안 최민수 씨와 이야기하면서 몇 년 만에 당신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둘 다 서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었을 거야. 김태준은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창문 너머로 그들은 마가렛의 살인자가 마침내 자백했던 예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큰 대가를 치렀지만 마가렛이 말했던 대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은 스터링 해운 제국, 붕괴, 수십 년간의 인신매매 드러내 라는 제목의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김태준은 신문을 치우고 아침 식탁 건너편에 앉은 아들 김희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경찰 조사에 응하느라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아직도 정문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수정이 신선한 커피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을 통해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다리게 두세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찬아, 우리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해. 김희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검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계속 서민지 씨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눈멀게 해요. 김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사업에 너무 집중해서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민수 씨가 된 거예요? 김희찬이 물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위해서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김태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20년 동안 일에 파묻혀 내 어머니를 잃은 고통을 피하려고 했어요. 나는 그저 아버지가 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이수정은 조용히 나가 그들을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웃긴 일이죠? 김희찬은 무심하게 커피를 저었습니다. 최민수 씨와 어머니에 대해, 서민지 씨에 대한 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더 쉬워요. 김태준은 김희찬의 이전 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낯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찬아. 김희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머니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적어 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를 지켜보라고 약속하게 하셨어요. 김태준은 자신의 눈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보호하겠다고 어머니께 약속했지. 다만 조금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했을 뿐이야. 김희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아주 설득력 있는 청소부였어요. 아직도 허리가 아파요. 김태준이 웃으며 말한 후 진지해졌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어요. 그들은 스터링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아버지는 그들에게 뭘 말씀하실 건가요? 진실을 말할 거야. 서진우가 네가 김행임 그룹의 해운 부문을 장악하여 그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 네 어머니가 20년 전에 그들의 인신매매 조직을 발견하고 목숨을 잃었던 것. 김태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행임 그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김희찬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나는 물러날 생각이야. 완전히 은퇴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리더십을 위한 자리를 만들 거야. 김태준은 아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네가 관심 있다면. 아버지, 저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야. 김태준이 빨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최민수로서 너를 지켜보면서 뭔가를 보았어. 너는 네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훌륭한 사업 감각도 가지고 있어. 네가 확신할 수 없었더라도 서민지의 회사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들의 대화는 이수정이 급히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김태준 씨, 빨리 텔레비전을 켜세요. 김태준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에는 서민지가 수갑을 채운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보입니다. 리포터가 발표했습니다. 서민지 씨는 삼촌 서진우 씨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 자백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민지 씨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운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김희찬은 침묵 속에서 그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김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김희찬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진정으로 알았던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때로는 마음이 보고 싶은 것을 보죠. 김태준은 자신의 눈멀었던 점을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이에요. 그날 오후 늦게 그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김민주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가을 햇살은 평화로운 묘지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김희찬이 비석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사의 변화에 대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요. 김태준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김희찬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업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인신매매를 폭로하려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여 그것과 싸우고 싶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김태준의 가슴에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김희찬은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운영하기를 원해요. CEO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제가 알지 못했더라도 지난 몇 주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김태준은 수년 동안 억눌렀던 포옹을 기억하며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파트너,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차로 돌아가자 이수정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우 사무실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대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류들이요. 그가 혼자 일한 게 아니었대요. 더 많은 체포?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위층 인물들이요. 정치인, 사업가들. 끝나기 전에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맞서겠어요. 김희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더 이상의 은폐도 없어요. 그날 저녁 김태준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마가렛의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될 때 몇 주 전에 의문을 가졌던 바로 그 초상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슬픔이 아니라 결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김희찬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결의였습니다. 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태준은 초상화에 속삭였습니다. 너의 용기, 너의 정직함을 물려받았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희찬이 들어와 커피 2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도자기가 아닌 직원들이 사용하는 간단한 머그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 버릇은 죽지 않아요. 김태준은 웃으며 머그잔을 받았습니다. 최민수로서 지내는 게 조금 그리울지도 몰라. 직원들이 아래층에서 훨씬 더 재밌는 소문을 전해줘. 글쎄요. 어쩌면 우리 둘 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몰라요. 김희찬이 앉았습니다. 최민수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경청하는 법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평범한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언론의 난동이 계속되고 세상은 스터링 가족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김태준은 확신했습니다. 마가렛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김태준 저택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계획되었던 결혼식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기자들과 사업가들이 김민주재단 발표를 위해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비됐어? 김태준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는 김희찬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거울이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김희찬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만 바랐던 건 네, 어머니가 여기 계셨으면 하는 거야. 김태준이 부드럽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김희찬은 아버지를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머니 때문이에요. 지난 한 달은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스터링 조사는 날마다 커져서 세계 대륙에 걸친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밝혀냈습니다. 서진우는 수십 명의 공모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며 형량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서민지는 협조에 대한 대가로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김태준 씨, 이수정이 문에 나타났습니다. 두 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볼룸으로 향하자 김태준은 김희찬이 도서관 근처에서 주저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김희찬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최민수와 나누었던 모든 대화를 떠올리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묻곤 해요. 글쎄, 그는 창문을 아주 잘 닦았지.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허리는 청소부 유니폼 대신 이탈리아 수트를 입게 되어 감사해. 그들은 카메라 플래시와 속삭이는 소리 속으로 볼룸에 들어갔습니다. 연단은 마가렛의 큰 초상화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김태준 서재의 공식적인 유화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했던 자선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그녀의 솔직한 사진이었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 제 아내 김민주는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외면하는 대신 그녀는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 선택에 목숨을 바쳤지만 그녀의 용기는 그녀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유산을 기립니다. 그는 김희찬에게 함께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재단의 미션 선언문을 공개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통한 인신매매와의 싸움. 김민주재단은 김희찬이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신매매를 식별하고 예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태준 씨, 이것은 다른 사업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스터링 스캔들에 대한 대응인가요? 서민지 씨의 주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태준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스캔들이나 주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시작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업이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윤리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유산입니다. 기자회견 후 그들은 정원의 조용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최민수에게
친절했던 주방 조리사 김혜진은 그들에게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고급 도자기보다 선호하게 된 같은 간단한 머그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변화를 승인했나요? 김희찬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해운 부문은 새로운 감시 프로토콜을 처음으로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지난주 당신의 발표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김희찬은 잠시 멈췄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요.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앉아 석양이 하늘을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은 마가렛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디자인했으며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지역새와 나비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식물을 고집했습니다. 어제 서민지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김희찬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긴장했습니다. 뭘 원했나요? 주로 사과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약혼한 후까지 인신매매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그때쯤에는 자신이 갇혔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김희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용기에 대해 배우면서 마침내 옳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녀를 믿어요? 모르겠어요. 김희찬은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수정이 마가렛의 증거가 담겨있던 상자가 아니라 김태준이 그녀의 개인 소지품에서 알아본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지하 창고를 청소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시고 싶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안에는 사진, 편지, 작은 일기가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범죄의 증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 김희찬에 대한 꿈, 김태준에 대한 사랑도 기록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김희찬은 그녀의 죽기 며칠 전에 쓰여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적어 놓았어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김태준은 어깨 너머로 읽으며 익숙한 필체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업은 단지 이윤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울 때조차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할 때조차도. 알고 있었어요. 김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했어요.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김희찬이 마무리했습니다. 정원문에서 소동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재현, 서민지의 아버지이자 서진우의 형제, 이 보안 요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이수정이 휴대폰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김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는 김희찬 옆에 서서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재현은 몇 달 전 그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세련된 사업가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옷은 구겨졌고 그의 눈은 괴로워 보였습니다. 와야 했어요. 그가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해야 했어요. 몰랐어요. 서진우에 대해, 인신매매에 대해 몰랐다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했어요. 김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가렛처럼. 서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겁쟁이였어요. 더 쉬웠기 때문에 외면했어요. 돈 때문에.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류예요. 은행 계좌, 연락처, 제가 아는 운영에 관한 모든 것. 어쩌면 당신들의 재단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김태준은 서재현의 손의 떨림을 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이야? 신문에서 마가렛의 편지를 읽었기 때문이에요. 일기를 통해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에 대한 편지요. 서재현은 눈을 닦았습니다. 늦었지만 낫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속죄를 찾으려는 망가진 남자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희찬이 물었습니다. 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요즘 거짓말을 너무 많이 봐서 진실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들에게 합류하여 마가렛, 최민수, 그들이 모두 겪었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김태준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김희찬이 덧붙였습니다. 밖에서는 마가렛이 너무나 사랑했던 정원이 황혼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나비들이 꽃들 사이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자유롭고 아름답게 마가렛이 원했던 대로. 6개월 후 김민주재단의 첫 성공 사례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김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차지했던 위압적인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김희찬과 공유하는 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무실 사이의 벽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김희찬이 태블릿을 흔들며 뛰어들었습니다. 태국 작전이 성공했어요. 35명이 구출되었고 관련된 회사는 당국과 완전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가렛의 눈이 어떻게 빛났는지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김태준 씨, 이수정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손님이 오셨어요. 놀랍게도 서영이, 서민지의 어머니가 그녀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더 작아 보였고 한때 그들의 저택을 판매할 골동품처럼 평가했던 사교계 명사보다 덜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일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와야 했어요. 김태준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김희찬은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를 멈췄습니다. 여기 있어주세요. 두 분 모두 이것을 들어야 해요. 서영희는 누렇게 바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을 청소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편지예요. 당신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요. 김태준과 김희찬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다른 편지? 그녀가 죽기 일주일 전에 쓰여진 거예요. 서영희는 계속했습니다. 여자 대 여자, 어머니 대 어머니로 편지를 썼어요. 서진우의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제 방식대로 갇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떠날 수 있도록, 서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서영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만큼 용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겁 때문에 그녀가 돌아가셨고 제 딸은 거짓말의 세상에서 자랐어요. 김희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가렛의 익숙한 필체가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는 모두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입니다. 때로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녀는 옳았어요. 서영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거예요. 재단을 돕고 싶어요. 제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 그들이 활동을 숨기는 데 사용한 방법들, 그리고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서민지를 만나고 싶어요. 마침내 그녀가 필요로 했던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서영희가 떠난 후 김태준은 마가렛의 정원에서 김희찬을 찾았습니다. 재단은 그것을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나비들은 다시 꽃들 사이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김희찬이 김태준이 옆에 앉자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선택,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서영희가 떠난 후 김태준은 마가렛의 정원에서 김희찬을 찾았습니다. 재단은 그것을 이전의 영광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나비들은 다시 꽃들 사이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김희찬이 김태준이 옆에 앉자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선택,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김태준은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갑자기 부엌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김혜진 씨가 배달을 돕던 어린 아들 김민준을 쫓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상자 조심해. 알았어요, 엄마. 김민준이 대답하며 곧장 넘어졌습니다. 짐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김태준과 김희찬은 서둘러 도와주며 흩어진 물품들을 모았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쉼터를 위한 기부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김민준은 김태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아저씨가 예전에 최민수 청소부였대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김태준은 웃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근데 아저씨는 부자인데 왜 청소부인 척 했어요? 민준아, 김혜진 씨가 꾸짖었지만 김태준은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던 건 때때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는 김희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날 저녁 늦게 김태준 저택에서는 다른 종류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30주년을 맞이한 이수정 씨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식 식당은 장식용 스트림으로 장식되었고 김혜진 씨는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축사, 이수정 씨가 얼굴을 붉히자 모두가 외쳤습니다. 저는 연설을 잘 못해요. 이수정 씨가 항의했지만 김태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제가 몇 마디 하죠.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이 된 직원들,
어른으로 성장한 아들, 마가렛이 자랑스러워할 아들, 그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아내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30년 전 이수정 씨는 이 집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을 키우는 것을 도왔고 제 아내를 지지했고 제가 중요한 것을 잊을 때 저를 균형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란 피나 직함, 돈이 아닌 사랑, 진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울 용기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세! 방은 환호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김태준은 서재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마가렛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몇 페이지씩 읽으며 아내의 말을 통해 그녀를 다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은 나비와 같아요. 억지로 안게 할 수도 없고 파괴하지 않고 가둘 수도 없어요.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만이 가능해요. 태준 씨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벽을 쌓지만 때때로 벽은 우리를 가두는 새장이 되죠. 언젠가 진정한 힘은 취약해지는 것,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심오한 생각이시군요. 김태준은 문간에 서서 커피 2잔을 들고 있는 김희찬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김태준은 머그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현명한지 몰랐어요. 글쎄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셨잖아요. 김희찬은 놀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보셨을 거예요. 김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셨어요. 그저 20년과 청소부 유니폼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 뿐이죠. 창문을 통해 그들은 마가렛의 정원으로 파티가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들은 나비 덤불 주위에서 서로 쫓아다녔고 부모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벽은 무너졌고 김태준의 마음속 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긴 일 아세요? 가세요. 김희찬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결혼해서 완벽한 삶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희찬은 머그잔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사랑과 진실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르쳐주신 어머니께, 건배, 마가렛에게. 김태준이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녀가 알고 있던 가족이 될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주신 분께.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들이 선호하게 된 소박한 머그잔에 담겨 나비들은 정원의 황혼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벽을 깨고 들어온 사랑처럼 자유롭고 아름답고 두려움 없이. 김태준이 처음으로 최민수의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지 정확히 1년 후 김태준 저택에서는 또 다른 모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류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에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민주재단의 도움을 받은 생존자들, 직원들과 그들의 아이들, 그리고 회사가 폭로된 후 돕기로 선택한 몇몇 개혁된 임원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원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때를 기억하세요? 이수정 씨가 나비 덤불 사이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가렛 여사님이 이것을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김태준은 아내가 정원을 더 자연스럽고 더 환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름다움이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김희찬은 그릴에서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김혜진 씨의 남편과 함께 햄버거를 굽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사회 회의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살았던 젊은이는 이제 청바지와 캐주얼 셔츠를 입고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태준 씨, 작은 체구의 여자가 수줍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준은 태국 구출 작전에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덕분에 제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김태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이들의 흥분된 외침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제왕나비 한 마리가 마가렛의 나비 덤불 중 하나에서 번데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날개를 펼쳤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김희찬이 그들에게 합류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비가 하늘에서 온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후는 저녁으로 바뀌었지만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정원은 치유와 공동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들은 구출된 아이들에게 게임을 가르쳤고 부모들은 생존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태준은 마가렛이 가장 좋아하는 정원 벤치에
이수정 씨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서민지 씨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정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과하려고요. 그녀는 감옥에서 인신매매에 대해 배우는 수업을 듣고 있대요. 출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 신호에 대해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사람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이수정 씨가 동의했습니다. 당신을 보세요. 누가 김태준 씨가 바닥 청소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알았겠어요? 김태준은 웃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할 굳은 살이 아직도 있어요. 그들은 김희찬이 아이들에게 나비 친화적인 꽃을 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정원을 관리하고 직원 가족들이 직접 음식을 재배할 수 있는 채소밭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가 다시 데이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수정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박선영 씨요. 그녀가 좋아요. 그녀는 마가렛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지위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럼 당신은 어때요? 이수정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어요. 김태준은 여전히 끼고 있는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마가렛은 항상 제 큰 사랑일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사랑은 나눌 때 잘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든 이 공동체, 이것도 제 가족이에요. 마치 그의 말을 증명하려는 듯 김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김태준 씨, 도와주세요. 나비 집을 짓고 있어요. 김태준은 그 아이가 자신을 아이들이 나비를 잡고 놓아주는 보호소를 짓고 있는 곳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전직 임원들, 가정부들, 그리고 생존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차이는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단순한 기쁨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나중에 해가 지자 모두 특별한 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재단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그들을 도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나비를 날려보내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김희찬이 일어나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이 가족은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비밀과 거짓말의 벽 뒤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잊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취약해지는 것,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는 그들이 지은 나비집을 가리켰습니다. 이 나비들처럼 우리는 사랑이나 신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이 정원에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그녀의 재단을 통해 그것을 세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준은 박선영 씨가 김희찬의 손을 잡는 것을 보고 그의 아들의 얼굴이 마가렛이 죽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쁨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정원의 종이 등불이 빛나고 저녁 공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김태준은 나비를 날려보내려고 할 때 김희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때로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해. 함께 그들은 나비 집을 열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제왕나비가 날아올랐고 그들의 날개는 마지막 햇살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기쁨으로 숨을 헐떡였고 어른들조차도 경외심에 잠잠해졌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김태준은 서영이가 재단의 성공 사례 중 한 명인 젊은 여성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치유는 여러 형태로 옵니다. 이수정 씨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이 된 소박한 머그잔을 사용했습니다. 마가렛 여사님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비를 볼 때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나비들이 저녁 하늘로 흩어지자 김태준은 마가렛의 사랑의 유산으로 하나가 된 확장된 가족, 아들과 직원들, 생존자들과 지지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메시지는 전달되었어요. 마가렛 그는 황혼의 정원에 속삭였습니다. 단지 우리 중 일부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을 뿐이죠. 김태준이 처음으로 최민수 청소부가 된 지 18개월 후 그는 서재에서 마가렛의 초상화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사회 회의나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김태준 씨. 이수정 씨가 그의 라펠에 꽃을 고쳐 매주며 말했습니다.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제가 아들의 결혼식에 신경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태준은 인정했습니다. 김태준 저택은 다시 한번 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김희찬의 서민지 씨와의 거의 결혼식을 장식했던 정식 꽃꽂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김혜진 씨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아이들이 마련한 마가렛의 정원에서 온 야생화였습니다. 아빠, 김희찬이 문간에 나타나 턱시도를 입은 잘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씨는 아버지와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김희찬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과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최민수가 되지 않았다면, 네, 어머니가 우리에게 필요한 단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표면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김희찬은 어머니의 초상화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선영 씨가 어젯밤에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서민지와의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지 묻더라고요. 뭐라고 말했어? 이곳은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니라고. 마치 우리가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김희찬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웃긴 일 아세요? 제가 서민지와 약혼했을 때 모든 것은 외모에 관한 것이었어요. 완벽한 결혼식, 완벽한 커플, 완벽한 삶. 하지만 선영 씨와는 진짜인 것에 관한 거지. 김태준이 마무리했습니다. 의식이 열릴 정원은 그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재단 가족들은 종이 등불을 걸고 야생화 꽃잎을 뿌리며 장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얌전히 앉아서 예의를 갖추도록 강요받는 대신 게임을 했습니다. 김태준 씨, 김민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시간이 됐대요. 그들이 정원으로 걸어갈 때 그들은 김태준이 처음으로 서민지의 의심스러운 전화를 들었던 곳을 지났습니다. 이제 그 같은 모퉁이에는 추모 명판이 있었습니다. 김민주 기념정원, 진실과 사랑이 날아오르는 곳. 의식은 마가렛이 좋아했을 모든 것이었습니다. 소박한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박선영 씨는 정식 오르간 음악이 아닌 나비 키스를 부르는 어린이 합창단에 맞춰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재단 가족들은 그들의 대의에 합류한 사업가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영이도 딸과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민지는 하루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약할 시간이 되자 박선영 씨와 김희찬은 스스로 쓴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당신이 되도록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박선영 씨가 말했습니다. 진실과 연민을 바탕으로 삶을 만들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살겠습니다. 김희찬은 감정에 벅차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사랑이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김태준은 그들이 반지를 교환하는 것을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가렛과의 결혼식, 그들이 얼마나 젊고 확신에 차 있었는지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거리감의 순간을 겪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도 그녀는 안전보다 진실과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피로연에서 또 다른 전통이 생겼습니다. 정식 춤과 샴페인 건배 대신 재단 가족들은 희망과 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녁 하늘로 나비를 날려보냈고 신혼부부에 대한 그들의 소원은 섬세한 날개에 실려 갔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것을 좋아하셨을 거야. 김태준은 조용한 순간에 김희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김희찬은 박선영 씨의 부케에 내려앉은 제왕나비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도운 모든 삶, 우리가 밝혀낸 모든 진실 속에 계세요. 김태준은 박선영 씨가 구출된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그들의 웃음과 섞였습니다. 그녀는 재단에서 끊임없이 일하며 속임수를 당한 자신의 경험을 선한 힘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태준은 이수정 씨와 함께 서재에 있었습니다. 처음 그날을 기억해요. 그녀가 커피 머그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급 도자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최민수가 되겠다는 미친 계획을 저에게 말했던 날요. 당신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랬어요. 이수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당신은 김희찬을 나쁜 결혼에서 구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비극의 재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창문을 통해 그들은 등불이 반짝이는 정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희찬과 박선영 씨는 반딧불이와 간혹 늦게 나타나는 나비들에 둘러싸여 천천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재단 가족들은 직원들과 동등하게 일하며 청소를 돕고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두 여성 모두 울고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이 마지막 일기에 쓴 것을 알아요? 김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나비와 같아요. 강요하거나 가둘 수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환경을 만들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썼어요. 그때 친숙한 모습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서재현, 서민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단의 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지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 모두 다릅니다.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가렛은 진실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거짓말은 결국 더 큰 상처를 준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녀는 옳았어요. 서재현은 주저했습니다. 우리는 지원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인신매매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한 그룹입니다. 언젠가 거기에 와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마가렛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영광입니다. 김태주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김태주는 마지막으로 마가렛의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나비들은 밤을 위해 자리를 잡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꽃의 부드러운 움직임, 마침내 이곳에 온 평화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내 사랑. 그는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사랑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정원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공유된 이야기, 치유된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 그들을 나누었던 벽, 부자와 가난한 자, 외모와 현실, 진실과 거짓 사이, 은가을 잎사귀처럼 무너져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밤바람 속에서 김태주는 거의 마가렛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비와 같아요. 때로는 그것을 날아오르도록 놓아주어야 해요. The end.